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는 선거 무효소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통해서 재검표가 일부 선거구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속출하고 또 다른 여러가지 선거관리의 문제점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같은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룹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4.15 국투본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황교안 대표의 부정선거 방지대 즉 부방대 그런 흐름, 특히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중요한 물증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 주도하에 가로세로 연구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 그러니까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다른 지역의 가세연 소송,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가 6.1 지방선거 이후인 6월 9일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16건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변론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6곳의 변론 기일이 잡힌 것이죠. 강 변호사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9일 오후 대법원에서 16건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의 변론이 진행됩니다. 2건은 후보자가 제기한 사건이고 14건은 유권자들이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6월 9일 변론 기일에서 16개 지역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진 곳이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그리고 서울 영등포을 등 5곳 정도가 재검표가 진행됐죠. 그러니까 사실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분명히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는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어서 국회의원 임기들 절반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끝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중에 이런저런 석연찮은 이유로 일부 지역구에서 소송을 취하한 거 말고 제대로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 중에 아직 선고가 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빠른 곳이 지금 연수을인데 이제 인천 연수을의 최근에 마지막 최종 변론, 그러니까 일종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재검표가 이루어진 다른 곳들은 아직 그 정도도 안 됐습니다. 하물며 그 외에는 아직 재검표도 안 됐고 변론 기일도 안 잡혔다가 이번에 이제 6월 9일에 16건의 선거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렇게 밝히면서 16건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재검표해서 지금까지의 재검표와 마찬가지로 부정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면 더 이상 법원의 절차에 따를 것이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의 절차에 따라 나머지 80여 개 지역구의 투표함을 즉시 재검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재검표에서도 만약 인천 연수을이나 경남 양산을 등 지금까지 재검표하면서 나타났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법원에서 굳이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소위 부정선거 의혹이 대단히 짙다고 보고 검찰이 강제적으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주장들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그냥 대법원에 계속 맡겨두고, 더구나 지금까지 재검표나 이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하는 듯 하지 못한 그런 약간의 불신감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로 검찰 또는 특검이 수사를 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서 100여 개 국회의원 지역구 재선거를 관철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세연 쪽에서 선거무효소송 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곳이 100곳이 넘죠. 당시 이렇게 국민들의 도움 같은 걸 받아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강 변호사는 또 자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고 당일 투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나 2022년 대선처럼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투표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날지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5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11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김영기 변호사, 이렇게 3명, 그러니까 이준석, 김철근, 김영기에 대해서 출국금지 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또 김철근과 김영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출국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날 이준석, 김철근, 김영기 등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에는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박준우 변호사, 윤세연 변호사, 이렇게 4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 중에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무소속 후보죠. 경기도지사 후보의 수석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6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고 밝히자 바로 이렇게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 대표가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의 의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갈 수 없도록 검찰이 출국을 금지해달라,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또 최근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당내 측근인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의 소위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사 이준석이 과거에 그런 게 있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면서 아직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미경 최고위원도 참 요즘 보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명색이 검사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여성 정치인이 새파란 이준석의 소위 측근으로 불리면서 뭐 나중에 무슨 공천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하는 행동 보면 정미경 최고위원이 과거 한때는 이미지가 괜찮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 보면 아주 급속도로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 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면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 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서 이준석 대표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2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 대표가 당시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 가세에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성상납이란 것도 사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다. 그 당시에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한테 왜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준석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를 겨냥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건 지금 알선수재라는 거다.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미경 씨의 이런 주장들이 참 설득력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코멘트할 가치도 없어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눈에 띄는 몇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얼마 전 취임사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와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에 기초한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검찰은 노력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강력범죄 등 민생범죄를 음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한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여기에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실려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